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경제인사이트 이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매달 달이 새로 바뀔 때 뭔가 기대가 높아지는데 올 9월 초에 보면 한 이틀 장 보니까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조금 더위를 탔나요? 더위 지났는데. 네, 상반기에 좀 글로벌 증시가 좀 의외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특히 좀 집중화 차별화가 심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전체 장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좀 숨고르기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에 이제 8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1년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3.8%요. 이 미국 고용 현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8월 신규 일자리가 18만 7천 건, 조금 뭐 예상치보다는 높은 증가세인데요. 그런데 사실 뭐 7월과 6월에 신규 일자리가 11만 개 정도 하향 수정됐습니다. 예. 이게 뭐 요즘에 보니까 통계치가 하향 수정되고 뭐 주로 하향 수정되지만 하향 수정되는 폭이 큰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통계적 뭐 에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전달과 뭐 6월 달까지 신규 고용이 많이 축소했기 때문에 18만 7천 건의 증가는 조금 묻혔고요. 예. 좀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묻혔고, 사람들이 중시하는 임금 상승률, 뭐 연준도 중시하죠. 전월비 0.2%, 예. 소수점 단위로는 0.24% 올랐는데 전전달에 뭐 0.4%나 전월에 0.3%보다는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여율이 예. 올라가고,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의 좀 통화정책에 좀 우호적인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올 상반기 내내 이게 뜨거운 고용이라고 많이 표현했었죠. 뜨겁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여름 지나면서도 이게 더위 먹은 고용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고용 증가 폭이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이런 거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연준이 뭐 고용을 핑계대고 금리 인상을 할 명분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좀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이 고용의 정상화 과정이지 너무 말도 안 되는 고용 시장에서 그렇죠. 이제 말이 되는 고용 시장으로. 그러니까 뭐 2011년부터 19년 코로나19에 뭐 평온했던 시절에 전체적인 고용이 뭐 한 20만 개 예. 정도였으니까 이제 18만 7천 개면 이제 거의 이제 뭐 그걸 뚫은 거죠. 아래쪽으로. 하지만 기업들의 뭐 구인, 졸트 보고서라고 그러죠. 구인 구직 보고서에서 나온 기업들의 구인 건수, 사람들을 얼마나 뽑을지에 대한 의지, 이거는 아직까지도 800만에서 900만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에 2011년 말씀드렸던 2019년 정도까지의 평온했던 시절의 구인 건수는 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기업들이 뭐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의지가 절반으로 꺾어야 되거든요. 꺾이는 과정에서 실업자 한 명당 지금 1.5개의 아직도 빈 일자리가 있을 정도로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데 이게 0.9, 0.8, 심지어는 0.7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의 고용이 정상화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정상화의 끝은 아니야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 경기가 보시면 조금 순환적으로 조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조업 경기가 안 좋지만 PMI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비스업은 아직까지는 좋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고용 시장은 아직까지도 타이트하고 그러면서 주택 시장이 지금은 괜찮지만 물가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하반기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연준의 좀 셈법은 아직까지도 복잡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나라들이 벌써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 겨울에 접어든 나라들도 있는데 미국만 한여름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고용이 말도 안 되는 고용 상태로 계속 오다 보니까 항상 시장에서는 bad news is good news. 나쁜 소식이, 그러니까 고용이 나빠졌다 해야 굿뉴스로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 실업률 상승하면 이게 정말 전형적인 밴뉴스인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 나눴듯이 결국에는 고용 시장과 모든 경제 지표가
정상화 수치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연준이 이 정도는 됐어. 음. 물가를 잡는데 정말 문제가 없어라는 쪽에 그 정도의 레벨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에서는 배드 이즈 배드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기업 이익이 좀 의심스럽고 내년도 S&P 500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지금 시장에서는 12%뭐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12%가 아니라 10% 이하로 꺾이거나 이러면 가뜩이나 높아 있는 PER, 주가 밸류에이션을 지탱할 힘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기가 기업 이익의 경로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나타날 때는 이제 경기가 나쁜 게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달 9월, 10월 정도까지는 아직도 정상화 과정에 가는 와중이지만 아직 완전히 정상화 레벨은 아닌 거거든요. 현재 경기는 좋습니다. 미국 예. 경기는 아직도 좋습니다. 예. 하여튼 뭐 good is good, bad is bad이 되는 게 정상이지 지금 이렇게 bad is good이 되는 건 정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거 미국 경기는 좋다 그러지만 사실 미국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8월 그 PMI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47.9. 전달에 49에서 하락했어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도 47.6. 네. 이 제조업이 또 더 위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신호가 나오는데요. 네, 제조업은 지금 뭐 4, 5개월 연속 뭐 PMI 기준선이 50이니까요. 예. 50 밑에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구나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도 말씀하셨듯이 47.9 조금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제조업 신규 수주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8월 달에 신규 수주가 둔화된다는 것은 9월 달에도 나쁘겠구나라는 예.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지금 순환적인 경기 순환 과정에서 1번 타자, 제일 첫 번째로 부진에 어쨌든 타겟이 되고 있는 섹터고요. 이게 이제 서비스업까지 전이되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지금 예.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소비, 고용, 주택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와중에 제조업은 조금 더 아래쪽 방향을 조금 보일 수 있다, 또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확인한 지표가 또 하나 있죠. 이 연준이 중시한다는 물가지수, PC,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3.3% 오른 걸로 집계됐어요. 이 정도면은 뭐 미국 경제가 이제 물가도 좀 잡히면서 연착륙 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가 지금 물가 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연준이 그래도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3.3% 증가했고 또 지금 최근 6개월 PCE 물가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2.5%까지 떨어졌거든요. 3개월은 2.1%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빙 에버리지로 보면 계속 최근에 올수록 좀 그래프가 하향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준이 좀 근거학적으로 여기는 근원 PCE 물가도 최근 6개월은 3.4, 또 최근 3개월은 2.9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목표가 2.0이니까 드디어 3개월 평균이 2.9 정도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요. 특히 하반기 물가는 뭐 CPI도 그렇습니다만은 전년 하반기에 물가가 급속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유가도 떨어졌고. 기대할 수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전월비로 0.0%, 그러니까 전월비로 전혀 변함이 없어도 물가는 제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한 산수적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전월비 빠져야 됩니다. 근데 전월비 지난달에도 0.2%가 올랐거든요. 그 부분은 연말이 돼도 2.0%라는 근원 PCE 물가의 목표를,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긴장도는 많이 좀 완화돼 있지만은 여전히 긴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씩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와 관계없이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 추세가 있었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부쩍 국채금리에 대한 논쟁이 지금 심한데요. 지금 뭐 전 레리 서머스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 10년물 평균이 적정 공정 가치가 한 4.75% 정도로 지금 지금보다 훨씬 더 제시하고 높게 있고, 보네요. 네, 빌 더들리 전 유역위원 총재인가요? 이분도 지금 4.5%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뭐 낮게 보는 하우스는 뭐 여전히 뭐 2%, 2.5%, 예. 그렇게 해서 3% 언더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나 또 애널리스트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한 3.5%에서 4.5%, 심지어는 5%대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 완전 장기 인플레로 간다. 네, 이렇게 보는 편차가 건가요? 좀 심한데 네. 아직은 논쟁 중인데,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장기 금리를 형성하는 첫 번째 부분이 장기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 장기 인플레이션을 그동안 뭐 2% 정도 받다가 최근에 한 3% 정도,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지금 보는 예. 견해가 늘어나고 있고, 또 중립금리,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낮춰도 지금 경제가 조금 억압될 제약적인 수준에 갈 걸로 봤는데, 그렇게 낮추면 경제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미국 경제의 조금 그 회복력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중립금리에 대한 높이를 조금 올리는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 바이든 정부가 내년까지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 그러니까 적자 재정을 조금 더 재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채 발행이 월간 조금 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채권 수급 시장에서 수급을 통해서 금리를 높이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미국 제 10년물은 경기 둔화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지금 4.2%에서 한 3.0% 정도까지 100개 3%를 아래로 그렇게 쉽게 깨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경기도 그렇고 채권 수급도 그렇고 약간은 지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지금 미국 증시 테마라 그러면 뭐 단연 AI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붐이 정말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어떤 큰 테마가 나왔을 때와 지금 AI 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저는 뭐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70년대 말에서 82년까지의 뭐 니프티 피프티 장세, 50개 아름다운 종목의 장세에서도 조금 그 당시에 주도주들이 상당히 뭐 크게 올랐고 밸류에이션이 오버밸류에이션이 되면서 또 사람들이 거품이다 했지만 그게 한 2, 3년 정도 훨씬 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래 갔거든요. 그렇죠. 닷컴 버블 때도 97년에 비이성적 버블이라고 전 그리스펀 이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더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시스코가 주도주였죠. 뭐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뭐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나왔고요. 지금 AI가 시작된 게 고작 조금 재작년부터 시작되면 한 3년 됐습니다만 작년에 쉬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조금 카운트한다면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아직까지는 그 두 번의 거품 때보다는 조금 봐줄만 하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성장주의 테마가 잡히고 이게 강력한 그 기저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일회성 스토리가 아니라 조금 메가 트렌드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AI 같은 어떤 종목의 시세는 조금 더 가겠구나. 좀 거품 영역까지 앞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쉬어야 내년에 또 더 많이 달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반기에 계속 달리면 시세의 논리상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뭐 뒤집어 보면은 많이 오르는 거 앞으로 장기적으로 간다는 거는 뭐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아주 울퉁불퉁하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좀 장기적으로 그런 주도주의 시세는 좀 간단하게 전개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또 시장 참여자가 많고 해외 투자자의 또 기관 투자자 이렇게 조금 많이 유동성도 굉장히 대규모로 지금 확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렁거림이 더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결국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 준다면 뭐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3분기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시장의 우려가 벌써부터 약간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3분기 뭐 S&P 500 기준으로 EPS는 전년 동분기 대비 뭐 한 플러스 3%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 3분기보다도 3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나오는 이제 4분기 또 예. 네, 가이던스가 될 텐데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뭐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를 선행해서 반영한다고 치면 내년도 EPS 증가율의 컨센서스가 두 자릿수대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내년도 매크로와 기업 어닝의 환경이 그 정도를 충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검증의 어쨌든 아주 중요한 분기가 3분기 실적이라는 거죠. 2분기는 사실 내년도 실적을 전망하기에는 조금 너무 시차가 있고요. 예. 3분기는 바로 한 6개월 후에 기업이 자기네 기업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기에 충분한 그런 타임 스팬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분기는 내년도 실적을 가늠하는데 예상하는데 중요한 분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주식시장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들어서 뭐 조금 만회했다 그러지만은 사실 기대와 우려가 계속 교차하면서 지금 어영부영 3분기까지 다 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3프로TV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